자, 이제 릴레이의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두이노 D0를 요 터미널에 연결을 하고요. 요 코일 거쳐서 이쪽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터미널 7번은 그냥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쪽은 아두이노의 접지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DC 모터 연결한 다음에 9V 건전지 연결하고 9V 건전지 음극을 요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D0를 하이로 두었다. 출력을 하이로 두게 되면 이 코일이 동작을 하죠. 동작을 해서 전자석이 이걸 끌어당겨 갖고 노란색으로 제가 한 요 루프에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요 루프에.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로우가 됐다. 이게 이제 하이고요. H. 그 다음에 로우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로우가 됐으면은 연결되는 선이 요렇게 돼서 요쪽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그럼 끊기죠. 여기가 끊겨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니까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모터가 회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동작을 먼저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동작을 글자로 보겠습니다. 릴레이 동작은 D0의 하이를 출력한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 전자석이 되는 거죠. 이게 전자석이 됩니다. 이 전자석이 철편을 끌어당겨서 터미널 6의 접점에 닿게 돼요. 이쪽으로 닿게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D0에 로우를 출력시켜.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스위치는 원래 위치인 7번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가 되는 거죠. 이 모터를 구동시키는 고전력 회로가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터미널 6번은 on and o로 노멀리 오픈 평소에 열려 있고요. 이 노멀리 클로스드는 평소에 닫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혀 있는 쪽으로 스위치가 가 있어요. NC로 야구팀이죠. NC 야구팀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노잖아. yes no. 처음엔 연결 안 돼 있다. no.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분명히 릴레이는 전기적으로 격리된 고전력 회로를 연결하거나 끊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고전력 전원이 있고요. 이렇게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DC 모터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1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요게 이제 그 전력이 흐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 7은 오픈되어 있다. 평소에는 오픈되어 있다. 그 다음에 터미널 6번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고전력 회로가 오프,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는 고전력 회로가 온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코일도요, 사실은 이 코일도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코일의 전자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두이노 D0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최대 40mA,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요걸로 흐르는 전류도 이게 D0가 아니라 5V에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거는 200mA인가요? 200mA인가 400mA인가 같은 높은 전류를 구동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일의 전자석의 역할을 코일이 충실히 수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조금 변형을 하자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변형을 하자. 이 회로가 그냥 단순히 아두이노의 디지털 출력을 이용한 온오프 직접 제어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경유해서 고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회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아요. 앞에랑. 뭐만 다르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코일로 가는 것 중에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두이노의 5V를 연결했어요. 자, 다른 부분만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표현합시다. 그게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달라진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요 아두이노 요 5V 요 코일의 전류를 흘리는 부분이
중간에 여기 트랜지스터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아두이노의 D0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요걸 하이로 만들어주고 요걸 로우로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요 코일이 전자석이 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하이로 두게 되면 여기가 연결되죠. 그러면 아두이노 5V가 코일을 통해서 큰 전류 200mA 이상의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로우로 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끊긴다고 그랬어요. 로우로 두면 여기가 끊긴다. 여기가 끊겨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코일이 전자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 온오프를 이 아두이노 D0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동시에 큰 전류, 이게 중요하죠. 큰 전류를 이쪽으로 흘릴 수 있게 돼서 이 코일이 전자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제어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 코일을 전자석으로 만드는 전류의 크기가 작다. 5V 전원을 터미널 VCC에 연결하고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역할을 하게 하겠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간접적인 온오프 제어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붙인 거고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없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앞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뭔지를 뭐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성 다이오드라는 걸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에서는 일단 이게 없다고 생각할게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코일로. 근데 이 코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잘 흐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쭉 잘 흐르다가 어떤 일정 값, 이게 이제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전류입니다. 이렇게 쫙 흐르다가 이 아두이노 요 아두이노 D0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갑자기 오프가 돼버리면 전류가 딱 끊기겠죠, 갑자기.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전류의 변화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힘이 생겨요. 원래 코일의 특성이 그래요. 자연계가 그러니까, 그게 왜 뭐 이유가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거를 그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 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전류는 또 요상하게 스파크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전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역기전력에 의한 기전력. 그러니까 그런 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어떤 힘이죠. 근데 그게 역으로 발생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스파크 같은 전류가 일로 확 흐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뭔 문제가 생겨? 트랜지스터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 다이오드를 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거를 관성 다이오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성 다이오드. 관성이라는 게 결국은 코일이 그런 그 전류를 갖다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계속 흐르게 하려는, 관성력 알잖아요. 예. 그런 힘으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다이오드를 달아놓으면 여기 여기로 흐릅니다. 여기로 안 흐르고. 왜냐면 여기 완전히 연결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 안에 페루프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뺑뺑뺑 돌면서 소멸을 하게 되죠.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되면서.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이제 갑자기 오프를 시켰을 때, 갑자기 이 디젤을 갖고 하이에서 로우로 바꿨을 때 여기 전류가 딱 끊기면서 갑자기 여기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어떤 역기전력에 의한 그 전류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관성 다이오드를 달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이 회로가 최종적인 어떤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대로 우리가 회로를 꾸며서 이제 실습을 볼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역기전력이라는 게 마치 이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확 밀었어요. 밀면은 옆으로 내가 딱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안 쳐지려고, 옆으로 안 가려고 반대쪽으로 힘을 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됐든 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그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그거하고 똑같이 코일도 갑자기 전류를 쭉 잘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얘도 깜짝 놀라는 거지. 왜 갑자기 차단?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요, 밥을 먹다가요, 갑자기 그냥 밥을 굶으면 안 돼요.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갑자기 먹다가 갑자기 밥을 안 먹게 되면, 그때부터 배의 어떤 그 공복감은 더 심해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코일에서 자체적으로 전류 흐름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건데, 어쨌든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뭡니까? 전압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전류를 흐르게 한 어떤 가상의 전압을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는 특별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스파크처럼 번개처럼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괴되지 않게끔 다이오드로 이렇게 페루프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성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관성이라고 붙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못 먹게 이렇게 막 차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 관성이 있어갖고 밥을 계속 먹고 싶은데 그걸 차단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제어하는 회로와 제어 대상이 되는 회로가 독립적이다. 그래서 큰 전류를 구동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건 앞서 계속 말했던 거고, 기계적인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요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좀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 스위치 접점이 붙거나 떨어질 때 스파크가 발생해서 전기적이거나 여기죠. 여기서 기계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릴레이들은 전자속하고 이런 철편, 그러니까 요놈 트라이악이라는 반도체로 교체한 그런 SSR, Solid State Relay,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뭐 기초적인 회로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릴레이를 사용해서 이 회로를 그대로 우리가 싱커캐드에서 구현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